요즘 따라 집이 조용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늘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괜히 마음까지 움츠러들죠. 70대 김영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무언가 허전했습니다. 외출할 이유도 없고 통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도 금방 지루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해외 기사를 보다가 낯선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손주 대행 서비스. 버튼 하나 누르면 학생이 집에 찾아와 시간을 함께 보내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이런 게 정말 필요할까? 나는 아직 괜찮은데? 하지만 문득 떠올랐습니다. 요즘 나는 누구와 얘기하며 지내고 있지? 지난주에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눈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니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벗 한 명이 주는 힘이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마음도 조금씩 다치게 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학생 손주 대행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서비스가 등장했는지, 무엇이 시니어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비스가 시작된 배경. 일본에는 위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마고토모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고령자와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모델입니다. 창업자 야마모토 대표는 요양시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매일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이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돕기, 목욕 돕기, 청소 같은 신체 돌봄은 잘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화와 동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했네요. 그 말이 야마모토 대표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어르신은 하루 종일 TV 외엔 사람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점심을 먹어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말 한마디 나눌 상대가 없다는 건 생각보다 외로운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집니다. 야마모토 대표는 그 빈틈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대학생이 직접 어르신 집을 방문해 산책을 돕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고 단순하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서비스입니다. 복잡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말벗을 넘어선 연결. 이 서비스는 단순한 말벗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생은 활동을 마친 후 사진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냈습니다라는 내용을 자녀에게 보냅니다. 부모님이 어떤 표정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전달합니다.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해 주는 역할도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 고객층은 시니어가 아니라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님의 외로움을 걱정하는 4050대가 주요 이용자입니다. 창업 초기엔 다른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앱을 설치하고 학생을 부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르신 상당수가 앱 설치조차 어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자체가 낯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튼을 눌렀는데 화면이 안 바뀌네요.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모님이 외로워 보이는데 자주 찾아뵙기 어려운 자녀에게 집중한 겁니다. 실제로 4050세대는 부모님을 챙기고 싶지만 시간이나 거리 문제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일로 바쁘고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합니다. 주말에 한번 찾아뵙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책감을 느끼게 되죠. 이번 주도 못 갔네. 부모님 혼자 계시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이 서비스는 바로 그 마음의 빈틈을 채워줍니다. 자녀가 대신 학생을 보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말벗을 얻고 자녀는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보고서를 통해 부모님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연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모르는 학생에게 부모님을 맡겨도 괜찮을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당연히 드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위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교토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만약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선발 과정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어르신과 대화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은 무엇인지 교육합니다. 단순히 학생과 어르신을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 준비 없는 매칭 서비스가 아닙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비판도 존재합니다. 무자격 학생이 돌봄 현장에 나서도 되는가? 전문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르신을 돌본다고? 이 질문은 일본에서도 논쟁거리입니다. 전문 요양보호사들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대해 회사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간병을 하는 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마음의 활력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즉, 의료나 간병은 전문가의 영역이고 이 서비스는 정서적 교류에 초점을 맞춘다는 설명입니다. 산책을 함께하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이 중심입니다.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몸을 씻겨주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전문 요양보호사의 영역입니다. 손주 세대와의 교류가 주는 힘, 여러 연구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손주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은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건강인식도 더 긍정적입니다. 우울감도 덜 느낍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세대에 무언가를 전해주는 역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역할이 생기면 삶의 의미를 회복합니다. 생산성을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학생에게 인생 경험을 이야기해 주거나 요리법을 알려주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아는 걸 젊은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럴 때 어르신들은 다시 활력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 만날 학생이 기다려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마고토모 사례는 그래서 단순한 돌봄 서비스가 아닙니다. 고립된 시니어와 활력이 필요한 청년을 잇는 새로운 공존 모델입니다. 어르신은 외로움을 덜고 학생은 인생 선배로부터 지혜를 배웁니다. 서로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한국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할맘할파파가 대표적입니다. 대학생과 어르신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말벗도움 활동도 있습니다. 봉사 시간을 인정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이미 존재합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도 도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바쁘고 세대 간 교류는 줄어듭니다. 명절에만 보는 게 전부인 가족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 손주 대행 같은 모델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 맞게 변형이 필요할 겁니다. 문화적 차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롭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냥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것뿐입니다. 시작은 작을 수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주 1회 학생 말벗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아파트 단지에서 대학생 봉사활동을 연결하는 것, 이런 작은 시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돌봄의 새로운 의미. 돌봄이라고 하면 보통 몸을 돌보는 일을 떠올립니다.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청소를 하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같이 걷는 산책 한 번, 함께 웃는 순간, 이런 것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도 조금씩 다치게 됩니다. 말할 사람이 없으니 말이 줄어듭니다. 갈 곳이 없으니 외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냥 옆에서 함께 웃어줄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 그런 존재면 충분합니다. 학생 손주 대행 서비스는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전문적인 간병이 아니라 따뜻한 연결을 만드는 일. 그게 이 서비스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돌봄의 목적이 몸을 돌보는 일에만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이야기, 같이 걷는 산책 한 번, 이런 것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학생 손주 대행 서비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시 웃음을 찾고 학생들은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잘 챙길 수 있게 됩니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시니어의 고립을 줄이고 세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말벗 한 명이 주는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힘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